자,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 일반각에 대한 문제들을 조금 더 살펴볼 건데, 이게 문제가 결론은 뭐냐면, 몇 바퀴를 돌았을 때, 그러니까 360도만큼 돌았을 때, 한 바퀴를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원래 방향이랑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필수제 4번에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하게 만들어주는 세타의 크기를 구하라고 얘기했어. 그 다음에 세타 값의 범위는 0보다 크고, 이제 라디안 쓰기 시작할게요. 파이보다 작다. 그러니까 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파이가 180도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좌표 평면에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의 크기가 세타인 게 있어요. 뭐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2, 4분면 쪽에 있을 수도 있는데 0에서부터 파이까지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세타야. 그럼 5세타는 어떻게 될까? 몇 바퀴가 빙글빙글 더 돌겠죠? 맞습니까? 더 돌았는데 문제에서 지금 조건이 뭐냐면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데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X축에 이렇게 가게 만들어주는 파란색이 5세타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X축의 양의 방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 돌았는데 몇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이만큼 더 돌았지. 그 스님이 지금 여기서 이만큼이라고 하는 데가 각도가 뭐랑 똑같은 거야? 세타랑 똑같은 거지. 그러면 거꾸로 생각했을 때 5세타만큼 돈 거에서 세타만큼을 갖다 빼면 이게 곱하기 몇 바퀴인지 모르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 이게 뭐 따지면 2파이 곱하기 n으로 나타낼 수도 있을 겁니다. 파이가 180도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5세타에서 세타를 갖다 빼는 거니까 4세타가 360도 곱하기 n이고요. 그 다음에 양변을 4로 나누시면 세타는 4구 36이니까 90도 곱하기 n, n은 정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 거고. 예를 들어 6으로 할까? 6x가 있어요. 이걸 2로 나눌 겁니다. 얼마입니까? 3x죠. x는 왜 안 나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더하기면 나누는 게 맞는데 곱하기면 나누지 않죠. 그래서 세타가 지금 90도 곱하기 n이다. n은 정수다. 그래서 n에다 정수를 집어넣는데, 그래서 세타를 찾는데 세타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냐면 0도하고 180도 사이에서 찾아야 되지. 그래서 n에다 어떤 특정한 정수를 갖다 집어넣어서 0도하고 180도 사이에 들어가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는 n이 1인 거밖에 없겠네. 그래서 세타는 몇 도다? 90도. 그래서 2분의 파이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같은 방식으로 필수제 5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제 5번은 뭐냐면요.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자, 그럼 이건 뭐냐면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어요. 세타는 0도보다 크고 2분의 파이, 90도보다 작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1, 4분면 쪽에다가 내가 대충 세타를 하나 갖다가 그려놨어. 이렇게가 세타야. 그러면 이거하고 7세타는 어쩌고 저쩌고 하고 돌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몇 바퀴를 돌다가 멈췄는데 그것이 지금 어디에 대해 대칭이 되고 있는 거냐면 여기는 이 Y축에 대해 대칭이 되고 있지. 맞습니까? 그게 파란색 7세타거든? 근데 지금 7세타만큼 돈 거에다가 여기 요 세타만큼의 부분을 이쪽에다가 갖다가 더해주면요. 똑같은 거지. 왜냐면 Y축에 대해 대칭이니까. 그래서 7세타에다가 세타를 더하면요. 얘는 몇 바퀴를 돌고 거기에다가 반 바퀴, 180도만큼 더 돈 형태가 되지 않나요? 맞습니까? 자, 봐봐. 여기 세타가 있었어. 이렇게. 그 다음에 7세타는 저 세타하고 Y축에 대해 대칭이라 했지.
그래서 몇 바퀴를 더 돌고 y축에 대해 대칭인 거잖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7세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세타 있는 이 부분을 여기다 더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몇 바퀴 돈 거에서 얼마만큼 더 들어가는 거야? 180도만큼 더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 n은 정수고, 그 다음에 얘가 8세타니까 양변을 8로 나눠주시면 세타는 8분의 360도니까 얼마죠? 45도 곱하기 n. 그 다음에 8분의 180도니까 8분의 180이면 4로 나눴을 때 2분의 45 플러스 22.5도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이제 n은 정수니까요. n에다가 0을 먼저 갖다가 집어넣게 되면 세타는 22.5도가 하나 만들어져. 그 다음에 n 대신에 1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세타는 67.5도가 되고, 오케이? n에다가 2를 집어넣게 되면 네. n에다 왜 0을 안 넣었을까? 세타 값이 0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네? 0보다 커야 되네?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n에다 0을 갖다 집어넣으면 세타가 얼마? 범위 안에 안 들어가잖아. 맞아요. 세타는 0보다 큽니다. 0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죠. 근데 우리가 정리한 세타의 결론이 45도 곱하기 n 플러스 22.5도지. 그래서 n에다 0을 갖다 집어넣어도 얘가 남잖아. 22.5도가 되는 거니까 원래 얘기한 세타 값의 범위 안에 다시 들어가게 되겠지.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0과 1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숫자나 막 갖다 집어넣는 건 아니고, 갖다가 집어넣었을 때 내가 원하는 범위 안에 그 세타를 만들어줄 수 있는 녀석들을 하나씩 체크해서 갖다가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그 세타에 대한 이야기까지 조금 지난 시간에 하나 이제 네, 22.5도도 되고 67.5도도 되고 모두 구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분면에 대한 이야기와 이번에 각 크기 찾아내는 문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새로운 개념을 하나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죠? 네. 오늘 왜 시간이 안 가는지 알았어. 어제 수학을 했는데 오늘 또 수학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어제 그래서 그 라디안에 대한 이야기를 정의할 때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모두 다 R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1라디안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채꼴의 호의 길이하고 그 다음에 넓이 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요. 우선은 어떤 문제 상황이냐면 이런 겁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L이라고 부르도록 할 때 첫 번째 호의 길이 L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두 번째 이 부채꼴의 넓이 S가 어떻게 표현되느냐 라는 걸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요, 그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하면서 사용했었던 거랑 똑같아요. 뭐냐면 그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어디에 비례한다 그랬냐면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저 문제 상황이 반지름이 R인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L이다. 오케이? 그래서 중심각이 세타일 때 호의 길이가 L이라면 한 바퀴 원, 부채꼴인데 중심각의 크기가 360도, 즉 2파이일 때는 이 원의 둘레의 길이가 호의 길이로 연결되는 거니까 2파이 R이죠. 다시 얘기할게요.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인 호의 길이가 L이야. 그럼 그 부채꼴을 원으로 확장시켜 보면 원은 중심각이 360도죠. 그 다음에 호의 길이는 둘레의 길이죠. 그래서 360도는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2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원의 둘레의 길이는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니까 2파이 r이 둘레죠. 그래서 이러한 비례식이 성립을 한다. 그리고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서로 같겠죠.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그래서 2파이에다가 L을 갖다 곱한 게 2파이 R에다가 세타를 갖다 곱해서 만들어지니까 양변을 2파이로 나눠주시면 L이 뭐랑 똑같은 거냐면 R 세타가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L 이퀄 R 세타입니다. 반지름이랑 중심각의 크기를 갖다 곱하면 호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그 부채꼴의 넓이를 S라고 부르도록 할 때, 부채꼴의 넓이를 계산해보자. 근데 부채꼴의 넓이 역시도 어디에 비례하냐면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인 부채꼴의 넓이를 우리가 S라고 하면 다시 원으로 확장시켜 봤을 때 2파이, 다시 말해 360도일 때의 부채꼴의 넓이는 원의 넓이랑 똑같은 거지. 그 원의 넓이가 파이 R 제곱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얘가 어디까지 성립하게 될 거냐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2파이랑 S를 갖다 곱한 게 파이 R 제곱 곱하기 세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양변을 2파이로 나누면 우리가 원하는 부채꼴의 넓이 S가 나오겠지? 그래서 파이 날라가고 2로 한번 나눠주는 거니까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넓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1 R 곱하기 R 세타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R 세타가 뭐랑 똑같다 했어요? 호의 길이 L이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그걸 L로 살짝 갖다가 고쳐주시면 2분의 1 R L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2분의 1 R L이 되는 겁니다. 노트 있나요? 네, 요거 필기해 주셔야 돼요. 안 갖고 왔어요? 여기서 하면 돼. 갖고 다녀요? 얘를 좀 옮길게요. 딱 보이겠다. 제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가 지금의 방식을 이용해서 계산이 된 것이다. L 이퀄 R 세타, S는 2분의 1 RL, 2분의 1 R제곱 세타. 이게 공식입니다. 넘어가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지금 필수예제 6번부터 출발을 할게요. 중심각의 크기가 2분의 파이고 호의 길이가 8파이인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와 넓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별 볼 일 없이 그냥 공식만 그대로 갖다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중심각의 크기 세타가 2분의 파이고 호의 길이 L이 8파이고 그래서 L은 8파이는 반지름의 길이 뭔지 모르는데 원래 우리가 R이라고 많이 하는데 여기 문제에서 A라고 나왔으니까 그냥 A라고 쓸게요. A 곱하기 세타 2분의 파이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양변에 파이분의 2를 갖다 곱해서 정리해 주시면 우선은 A가 16이 된다는 걸 하나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L인데 반지름을 A라고 표현을 해놨고 2분의 1 반지름 16 그 다음에 호의 길이는 8파이니까 얘가 64파이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넓이 S가 B파이라고 했으니까요. 양변 파이로 나누시면 B가 64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 있겠죠. 답은 A 더하기 B인 80이 될 거고요. 그 다음 필수예제 7번입니다. 필수예제 7번. 둘레의 길이가 20인 부채꼴 중에서 그 넓이가 최대인 것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채꼴이 하나가 있는데 둘레의 길이가 20이래. 그러니까
얘가 반지름 R, 얘가 반지름 R, 여기가 호의 길이 L 해서 둘레면 다 둘러싸고 있는 부분의 길이를 말하는 거니까 반지름 두 개랑 호의 길이 하나를 갖다 더한 게 20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랬을 때 넓이 S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2분의 1 R제곱 세타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 자체가 R과 L에 관한 식 2R 더하기 L이 20인 것만 알고 있으니까 2분의 1 R, L을 이용을 해보면 L이 20-2R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L 대신에 20-2R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이게 2분의 1 R 곱하기 20-2R이고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2분의 1 갖다 곱해주면 R 곱하기 10-R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R제곱 더하기 이렇게 생기는데 제가 참 붙여 읽기가 뭐한 녀석이에요. 10 곱하기 R이에요. 붙여 읽으면 좀 그래요. 빨리 막 읽고 그러지 말아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R제곱 더하기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게 넓이인데 이 넓이가 최대가 되게 만들어주는 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 2차 함수에 뭘 구해야 돼요 지금? 최대값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로 묶어서 R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고 막 발음을 못하겠어요. 10 곱하기 R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절반의 제곱이니까 25 빼기 25 바깥쪽으로 나가는데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플러스 25. 그리하여 이 녀석이 마이너스의 R-5의 제곱 플러스 25라고 나타나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얘가 위로 볼록한데 꼭지점이 얼마가 되냐면 5,25가 되니까 언제 넓이가 최대가 되냐면 R이 5일 때 넓이 최대값은 얼마? 25 5,25니까 오케이? 근데 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넓이가 최대가 되게 만들어주는 반지름의 길이만 물어봤으니까 그냥 답은 R이 5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그 부채꼴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드디어 삼각함수를 정의할 겁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필기를 하셔야 되는 내용인데요. 자, 우선은 이렇게 생긴 거 하나 좀 정의하고 출발할게요. 삼각비. 삼각비 뭔지 알아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서 삼각비는 뭐냐면 우선은 뭐가 필요하냐면 직각삼각형이 하나가 필요해요. 그래서 직각삼각형 A, B, C가 있다. 그래서 이 각 C가 지금 직각이라고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A라는 요 점에 대응되는 대변을 스몰 a라고 이야기를 하고 B에 대응되는 변을 스몰 b라고 하고 C에 대응되는 변을 스몰 c라고 하는데 그때 이 A라는 각도에 대한 사인 값이 있고 코사인 값이 있고 탄젠트 값이 있는데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가 각각 어떻게 표현이 되나요? 네, C분의 A, C분의 B, B분의 A 이렇게 정리가 되죠. 맞습니까? 그게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 정도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0도, 30도, 45도, 60도, 90도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특수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각도들인데 뭐 나중에는 저게 0라디안, 6분의 파이 라디안, 4분의 파이 라디안, 3분의 파이 라디안, 2분의 파이 라디안인 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때 사인 0도가 얼마죠? 알죠? 0,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1. 코사인 값은 그것을 거꾸로 해서 1,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0. 그 다음에 탄젠트가 탄젠트 0도는 0,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 탄젠트 45도는 1,
탄젠트 루트 10 또는 루트 3, 그 다음에 탄젠트 90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수각의 삼각비의 값이에요.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이게 이미 배웠었던 삼각비의 개념인데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해가지고 우리가 오늘 뭘 배우게 될 거냐면 삼각함수라고 하는 녀석을 배우게 될 거예요. 오케이? 삼각함수. 그래서 지금부터 삼각함수를 정의할 건데 삼각비를 왜 다시 써놨냐? 약간 좀 리마인드 시키면서 삼각비에서 배웠었던 어떤 자료들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그 개념을 정의하고자 하는 목적인데, 자, 삼각함수는요. 그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r제곱. 그래서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r제곱 위의 점. 주어진 원 위의 점 p x, y라는 점에 대하여. 오케이? 그때 동경 OP와 그 다음에 x축의 양의 방향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부르도록 할 때, 오케이? 이게 문제 상황인데 뭐냐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이니까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을 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가 r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x 그 원 위의 점 p x, y가 있고 동경 OP니까 O는 원점이죠. 그래서 O에서부터 P까지 이렇게 가는 요 선과 그 다음에 X축의 양의 방향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부르도록 할 때 그 세타라는 각도에 대해서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를 지금 정의하고 싶은 거거든. 근데 지금요 그 선분 OP의 길이는 당연히 얼마일 거냐면 R일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저 P라는 점에서 X축의 양의 방향에다가 수선의 발을 하나 갖다 내려서 뭐 이름을 붙여줘도 되고 안 붙여줘도 되는데 어쨌든 저 점은 뭐가 되는 거냐면 X, 0가 돼버리지. 그 다음에 얘가 직각이죠. 그래서 선분의 길이가 지금 요만큼이 X가 되고 요만큼이 Y가 되는 상태가 되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위해서 얘기한 삼각비처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인 세타가 지금 뭐로 표현될 거냐면 R분의 Y가 될 거고요. 코사인 세타가 R분의 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가 X분의 Y가 될 겁니다. 사실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전에 했었던 얘기하고 전혀 차이가 날 게 하나도 없지. 삼각비하고 삼각함수하고. 그런데 삼각함수를 우리가 왜 이런 방식으로 다시 정의를 하느냐? 이유는 뭐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r제곱이라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 있어서 그 다음에 동경 OP가 x축의 양의 방향과 그러니까 P라는 점이 하나가 있는 거야. 그게 3, 4분면일 수도 있고 4, 4분면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동경 OP와 x축의 양의 방향이 이루는 이만큼의 각도의 크기를 세타라고 부르도록 할 때 그럼 이거는 세타가 180도에서 270도 사이에 있는 각도니까 삼각형을 그릴 수가 없어요. 내각의 180도니까. 그래서 그렇게 삼각형으로 계산되지 않는 녀석에 대해서도 X좌표하고 Y좌표만 알고 있고 반지름의 길이만 알고 있다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를 그대로 갖다가 정의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전에 배웠었던 삼각비의 내용보다 조금 더 많이 일반화된 모든 각도에 대한 것들을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주의사항은요. 탄젠트 세타가 x분의 y일 때 저 x는 반드시 0이면 안 됩니다. 숫자의 기본 조건이죠. 분모가 뭐가 되어서는 안 된다? 0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도록 하고 필수제조 8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R은 위의 개념에서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인데요. 이유는 뭐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인 거에서 양변에 루트 취해가지고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별 특이사항은 아니고. 자, 그래서 지금 필수 예제 8번에 보시면 원점 5와 T라는 점이 있어서 이게 3,-4라는 점을 지나는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부르도록 할 때. 그래서 이 P가 X, Y니까 지금 X가 3이고 Y가 -4고요. 반지름의 길이 R은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냥 -4제곱이니까 16이라고 바로 쓸게요. 그래서 얘가 루트 25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5인 상태입니다. 오케이? R이 그게 되는 게 여기 위에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 왜냐면은 그 중심이 0,0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1에서부터 이 이야기들을 다 출발하는 거니까. 그래서 X랑 Y랑 R을 다 찾았고 5 곱하기 사인 세타, 5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6 곱하기 탄젠트 세타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사인 세타는 R분의 Y니까 5분의 -4가 되겠죠. 오케이?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니까 5분의 3이 되겠죠. 맞습니까?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니까 3분의 -4가 되겠죠. 맞습니까? 뭐 그림을 갖다 그리고 뭐고 할 필요도 없이 위의 정의를 그대로 갖다가 적용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것은 5 곱하기 사인 세타 한 번에 씁시다. -4 -5 곱하기 코사인 세타니까 -3 6 곱하기 탄젠트 세타니까 -8 그래서 계산하시면 -15가 되는 거다라고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마지막 개념 하나랑 필수예제 9번까지만 하고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뭐냐면 삼각함수 값의 부호라는 개념인데요. 삼각함수 값의 부호.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뭐냐면 얼사탄코라고 할 겁니다. 보신 적 있죠? 네, 얼사탄코. 의미하는 건 뭐냐면 1사분면에서는 모든 것,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2사분면은 사인만, 3사분면은 탄젠트만, 4사분면은 코사인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3사분면 같은 경우에는 탄젠트만 플러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사인과 코사인은 모두 음수가 나오는 거겠죠. 오케이? 그게 삼각함수 값의 부호 얼사탄코입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1사분면에 있는 모든 점들은 플러스, 플러스 2사분면에 있는 점은 마이너스, 플러스 3사분면에 있는 점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4사분면에 있는 점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정의된 방식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사인 세타는 R분의 Y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로 지금 정의가 되는데 2사분면 같은 경우에는 제 2사분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X좌표가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Y좌표가 플러스인 형태가 되거든. 맞아?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분모에 있는 R은 반지름이니까 무조건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 2사분면은 X좌표가 마이너스니까 얘가 당연히 마이너스가 나올 거고 얘도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리고 Y좌표가 플러스니까 누구만 플러스다? 사인만 플러스가 되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결국 정의되는 방식에 의해서 여기는 요 얼사탄코라는 결론을 우리가 얻어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필수예제 9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보시면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0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0보다 큽니다. 그래서 지금 부호를 보시면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를 갖다 곱했으니까 풀 말을 갖다 곱했거나 아니면 마 풀을 갖다 곱해서 만들어준 걸 수 있는데 만약에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라면 탄젠트는 두 개 갖다 곱해서 양수가 돼야 되니까 지금 탄젠트가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일 거고 코사인이 두 번째 있는 케이스처럼 플러스가 돼버린다면 탄젠트도 플러스가 돼버리겠죠. 맞습니까?
근데 이 두 번째 있는 케이스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있는데 사인이 마이너스, 코사인이 플러스, 탄젠트가 플러스죠. 맞습니까? 그래서 코사인이랑 탄젠트가 플러스인데 사인이 마이너스인데 그런 경우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왜냐면 얼사탄코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 세 가지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 세 개가 모두 다 플러스든지 아니면 사인만, 코사인만, 탄젠트만 한 개씩만 양수해야 되거든. 근데 얘는 지금 탄젠트가 양수고 코사인이 양수고 그러면 사인 음수라고 얘기하니까 불가능한 케이스인 거지. 그러니까 가능한 건 결국에 얘밖에 없을 거다. 첫 번째 케이스. 첫 번째는 몇 번째? 누구만 플러스 거죠? 그 사인만 플러스인 건 몇 써보면? 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저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분면은 제 2사분면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다음 시간에 삼각함수에 대한 그 정리들을 조금 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는 개념편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 로그함수까지는 다 끝내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사각함수 연습 문제는 아직 드리진 않을게요. 대신에 그 해상등의 유형편 교재에 지금 우리 오늘 9번까지 나갔으니까 27번까지는 다 마무리해 오셔야 됩니다. 오케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